야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마산 야구장에서는 NC 다이노스의 홈 개막전이 열려 경남 야구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제4회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가 오늘 개막해 관람객 180만 명을 목표로 73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하동 심리 벚꽃길과 화재로 소실된 뒤 세단장한 화개장터에서는 벚꽃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여야의 낙동강벨트 최대 승부처인 김해을에서는 현역 의원의 불출마 속에 아파트 밀집 지역 민심이 승부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NC 다이노스가 마산 야구장 홈 개막전을 시작으로 144경기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야구의 계절이 돌아오길 기다렸던 수많은 경남 지역 야구 팬들 오늘 경기장을 찾아 NC를 응원했습니다. 송현준 기자입니다. 치고 달리고 공격과 수비에 치열한 수싸움까지. 기아 타이거즈와의 홈 개막전에 만여 명이 넘는 지역 야구 팬들이 찾아 돌아온 야구의 계절을 즐겼습니다. 작년에 아쉽게 우승하지 못했는데 이번 시즌에 박성민 선수 영입으로 인해서 클린업 트리오가 막강해지었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우승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NC 다이노스 화이팅! 지난해 정규 시즌 2위 최종 3위라는 훌륭한 성적을 거뒀던 NC 다이노스의 올해 목표는 단연코 우승입니다. 뛰어난 성적을 거뒀던 외국인 선수 3명과 모두 재계약을 했고 FA로 박선민 선수를 영입해 리그 최강 수준의 공격력을 갖췄습니다. 믿을 만한 자완 개투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투수들도 큰 약점이 없다는 것이 우승 후보로 꼽히는 이유입니다. 지금 NC가 전체적으로 팀이 괜찮습니다. 한번 올해는 팬들하고 한번 끝까지 웃을 수 있는 시즌을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아쉽게도 두산이 밀려 한국 시리즈 진출에 실패했던 선수들도 각오가 남다릅니다. 올 한 해 많은 기대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경기에 앞서 새 야구장에 쓰일 소망 타일 작성과 지역 업체들과 함께하는 체험 행사 등으로 팬들을 더욱 즐겁게 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고성공룡 세계 엑스포가 오늘 개막해 73일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대원 기자, 늦은 밤에 더 불빛을 밝힌 공룡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현장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초록색깔 공룡 보이십니까? 사실 알고 보면 저 공룡은 높이 17m의 초대형 유등입니다. 저 유등을 만들기 위해서 폐소주병 10,000개가 동원됐는데요. 밤이 되면서 형형색색의 공룡 유등에 불이 밝혀지면서 행사장에는 환상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2일까지 모두 73일 동안 계속되는 2016 고성 공룡 엑스포, 공룡 희망의 빛으로 미래를 열다는 주제인데요. 대형 스크린으로 변한 건물 벽면에서 고대 공룡들이 표현된 디지털 공룡 체험관과 홀로그램 영상관은 꼭 봐야 하는 코스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중국에서 직접 공수한 진품 공룡 골격 화석 12점 등 학습의 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관람객들의 시선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평호 고승구수께 꼭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공룡의 모성애를 모티브한 4D 영상과 오감을 자극하는 바이비드 영상과 함께 이번 엑스포에 새롭게 선보이는 홀로그램 영상관과 공룡 디지털 체험관을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야간에는 빛을 주제로 대한민국 최고의 빛 연출을 통해 화려한 빛의 향연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로 4일째를 맞는 고성공룡 엑스포. 올해 관람객 180만 명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룡 엑스포장에서 KBS 뉴스 이두환입니다. 하동 쌍계사 심리 벚꽃길에서 열리는 화개장터 벚꽃축제도 오늘 개막했습니다. 화재로 소실됐던 화개장터도 1, 2차 공사를 모두 마치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벚꽃 터널이 무릉도원으로 안내합니다. 만개한 벚꽃에 쌍계사 심리 벚꽃길은 그야말로 별천지로 변했습니다. 멀리서 온 상춘객들은 봄바람에 실려오는 벚꽃 향기에 한껏 취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아주 좋네요. 활짝 만개해가지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 해마다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마다. 지난 2014년 불이 났던 영호남 화합의 상징 화개장터도 지난해 1차 공사에 이어 2차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옥 구조의 장옥 5동과 초가 장옥 6동 등 점포 113칸이 운치 있게 어울립니다. 김동리 작가의 소설 영마의 배경이기도 한 화개장터 옆에는 영마에 등장하는 옥화 주막도 문을 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먹을거리와 지역 특산물들을 구경하며 옛 추억에 흠뻑 빠져봅니다. 저 처음 와봤는데 말로만 듣던 화개장터에 이제 와보니까 너무 재밌고 이것저것 먹어도 보고 구경도 하고 가려고 합니다. 벚꽃이 만발한 화개장터 벚꽃축제는 오는 3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KBS 창원 뉴스는 4.13 총선 각 선거구의 열전 현장과 공통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정책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김해을 선거구를 살펴봅니다. 천하장사 출신 씨름스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 출신이 격돌하고 있는데요. 김현수 기자입니다. 새누리당 이만기 후보는 안정적인 학교 급식을 위해 학교 급식 지원센터의 예산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생산에서부터 그다음에 제조, 가공, 유통,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완전 원스톱에 이래서 저가의 그 양질의 그 신선한 어떤 재료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 있고 식품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폴리틱대학 김해 캠퍼스 유치 등을 공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후보는 급식비의 50%를 지원하는 학교 급식법 개정을 통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약속했습니다. 무상급식은 이제 초등학생을 넘어서 경남도 동지역의 중학생까지도 확대되어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무상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청년 취업센터 설립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기숙형 고교 육성과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공약했습니다. 무소속 이형우 후보는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학교 급식법을 개정하고 통제센터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급식법 개정을 통해서 무상급식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무상급식을 통제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센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령 개정을 통해서 김해 중소기업과 연계해 1기업 1청년 고용을 정착시키고 김해 지역 고등학교와 미국 주립대학과의 교류 협력을 공약했습니다. 낙동강 벨트의 최대 승부처인 김해을 선거구, 현역 국회의원이 불출마한 가운데 아파트 밀집 지역의 민심 향방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4.13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오늘 경남 지역 후보들은 각 선거구의 마을과 전통시장 등을 돌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경남 16개 선거구에 출마한 53명의 후보는 오늘 아침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거리 유세와 명함 배포 등으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고 오는 5일부터 나흘 동안은 선상투표가, 8일과 9일 이틀 동안은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 4.13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거창군수 재선거 후보자 TV 토론회가 오늘 밤 11시 40분 KBS 1TV를 통해 방송됩니다. 거창군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박권범, 무소속 양동인 후보가 참석하고 무소속 변현성 후보자의 방송 연설은 토론회 뒤에 10분 동안 이어집니다. 노년층이라면 성범죄 피해를 입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최근 노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술에 취한 한 남성이 경찰관에게 붙잡혀 파출소로 들어옵니다. 80대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붙잡힌 45살 최모 씨입니다. 최 씨는 이 조용한 주택가에서 대낮에 범행을 저지르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15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지난달 진주시에서는 혼자 사는 80대 할머니 집에 침입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노년층은 성범죄 피해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가운데 60살 이상 노인은 지난 2014년 490여 명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경남만 하더라도 지난해 피해자 가운데 미성년자는 줄고
청장년층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노년층은 65%나 증가했습니다. 노년층이 늘어나고 혼자 사는 노인이 많아 범죄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피해를 숨기는 경향이 강해 실제 피해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를 당하더라도 이제 그걸로 그냥 스스로 그냥 이렇게 삼키는 경우가 많으시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된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으시죠. 전문가들은 피해 노인 대부분이 취약계층인 만큼 주거 환경 개선에서 피해 뒤 관리까지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오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지사에 대한 재판에서 고 성원종 전 회장의 육성을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녹취는 지난해 3월 검찰 수사를 앞두고 비자금 용도를 확인하는 회의에서 녹음된 것으로 성 전 회장은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지난 2011년 1억 원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장섭 전 경남기업 재무본부장도 윤 전 부사장에게 1억 원이 든 가방을 건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남 쪽 중소기업의 이번 달 체감 경기 지수가 2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경남본부가 중소기업 211곳을 대상으로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업황 전망 건강도 지수가 94.6으로 전달보다 4.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